그러니까 사실 그날 네타냐후 총리 표정을 보면 뭔가 그 밝음과 어둠이 동시에 공존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주민들이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상상을 설마.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박현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안 약간 좀 중동에 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내 사건이 너무 커서 예. 사실 중동에 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 묻혔어요. 그러게요. 네. 더 큰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네, 더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제 두 번째 임기 취임하고 가장 먼저 만난 외국 정상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네타냐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그렇죠. 그것도 네. 좀 상징성이 있는 거죠. 대단히 상징성 있죠. 네.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바로 전임 대통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은요. 네. 안 불렀잖아요. 네. 거리두기. 거리두기 했죠. 예. 엄청나게 오랫동안 거리두기 했는데 예. 이건 뭐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불러서 원하는 걸 해줬으니까. 선물을. 네, 근데 원하는 것만 해준 게 아니라 원하는 걸 사실 넘었어요. 그 이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에 왔을 때 기대했던 거는 이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제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외교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냐면 그거는 좀 미루더라도 먼저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제 수교 직전까지 갔다 다시 멀어졌었는데 네. 좀 수교하는 건 조금 늦추더라도 네. 이란 쟤네 핵시설부터 때리자. 대신 때리자. 그러면 뭐 사우디가 말을 않지만 사우디도 좋아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그러려면은 미국의 일종의 승인이 필요하거든요. 예. 미국이 뭐 눈을 감아주거나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번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에 가서 그 말을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아하. 근데 그거는 뒷부분에 좀 더 여쭤볼게요. 네, 이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네. 근데 일단은 지금 가장 크게 화제가 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린란드, 뭐 파나마나 이어서 가자 지구까지 미국이 점령하고 소유하겠다 했거든요. 네. 그거는 일단 딱 보셨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네, 웃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상상을 설마 그런 징조는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설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서두에서 길게 네타냐후 총리가 원하는 건 이란 핵 때리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생각지도 않은 가자 미국 점령을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미국이 갖겠다. 네타냐후는 깜짝 놀라죠. 좋죠. 아니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이거 혹시 네타냐후 총리가 먼저 건의를 한 거 아닐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답을 주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왜 이란 문제를 얘기하냐면 그러면서 이란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날 네타냐후 총리 표정을 보면 뭔가 그 밝음과 어둠이 동시에 공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란을 때려달라고 좀 그게 들어달라고 네, 그걸 가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는 가자 휴전은 당연한 거고 가자 협의는 어쩔 수 없이 하러 갔어요.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하자부터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은 반드시 끝낸다고 그랬고 가자는 계속 밀어붙이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가자 휴전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갔는데 가자 휴전을 넘어서서 가자를 완전히 뭐 이스라엘의 좋은 방향으로 해주니까 이건 엄청난 선물인데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란 핵이었거든요. 근데 이란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옵션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 얘기할 때는 all options on the table 그러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얘기도 안 했어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했는데 그렇죠. 군사적 카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전혀 군사적 카드고 뭐고 다 제끼고 그냥 경제 제재만 하겠다고 그러니까 사실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원하는 그림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근데 또 표정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게 그 팔레스타인들이 있는 그 지역 하마스도 있고 약간 이제 가장 꺼름직한 지점이었는데 일단은 그거는 거의 뭐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이제 도려내 준다라는 이런 느낌 그런 아닙니까? 느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요걸 좀 한번 천천히 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뭐 완전히 새로운 거냐? 새로운 건 딱 한 가지예요. 미국이 거기를 개발하겠다.
관광지로, 예, 리비에라로 만들겠다.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 아, 참고로 조금 전에 그 암덩어리라고 했던 그 제가 했던 비유는 이제 네타냐후 입장에서. 왜냐면 이것도 팔레스타인 분들이 들으시면 이제 그렇죠. 안 좋은. 그러니까 리비에라라는 말이 이탈리아 말로 해변이라는 뜻이고요. 원래 이제 고대 라틴어 그다음에 오래된 프랑스어에서 연유한 말인데 리비에라. 이거는 리비에라 하면은 이탈리 말로 해안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리비에라 해변가, 이탈리아에서 니스까지 쭉 이어지는 그 해변가 멋진 걸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자가 지중해의 연에 있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작년 10월 달에 했어요. 하기는. 아, 미리 한번 했던 얘기예요? 한번 했고요. 또 그 전에 작년 2월 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가 네. 이 가자 지역을 휴양지로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거의 뭐 이제 부동산 개발업 집안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쿠슈너가 얘기한 거를 돌이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위한테 주는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완전 딱이네. 이거.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 하냐 그러는데 트럼프한테는 그게 왜 황당한 소리냐? 그 가능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이고 우리는 트럼프 가문이고. 예, 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양 뭐 저쪽 원중가도 뭐 원산도 개발한다고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예, 원산 개발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얘기는 그 개발한다는 얘기가 새로운 얘기지. 네. 여기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여기에서 쫓아내겠다,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라는 얘기는 바이든도 했어요. 바이든 정부에서도 했습니다. 전쟁 때. 다른 지역으로. 네, 그냥 이게 그래서 이쪽 지역을 다른 나라로 좀 그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좀 받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받고 그다음에 캐나다 이런 나라들도 좀 받아라. 캐나다 50만 명 정도 받을 수 있다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가자 지역을 사람들을 얻게 만드는 거는 바이든도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을 넘어섰던 거는 거기에 개발을 하겠다. 개발을 하겠다. 근데 이제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가자 지역이라는 곳은 1967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뺏어온 땅이에요. 네네네. 이거는 불법입니다. 현재 불법이에요. 예. 현재 국제법으로는 불법 전령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occupied territories라고 합니다. 우리 신문에서는 너무 기니까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게 불법 점령지입니다. 국제법상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점점 더 아랍인인 팔레스타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지역이 축소가 됐고 거의 강제 감옥에 갇히듯이 되어버린. 네, 그러니까 사실은 2005년 전까지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살았어요. 네. 근데 2005년에 아리엘 샤론 당시 총리가 강제로 다 8,000에서 9,000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을 강제로 끄집어내면서 여기 가자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주를 끝냈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계속 이쪽은 컨트롤하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아무튼 국제법상으로는 이스라엘 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땅도 아닌데 미국이 들어가는 것은 또다시 주권 침해거든요. 그래서 국제법 위반이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인데. 네, 팔레스타인 땅인데. 가자 지구는. 네. 두 번째로는 주민들을 다 내보내겠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에스닉 클린징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에스닉 클린징이라는 것은 한 종족을 한 무리의 사람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게 에스닉 클린징인데 보통 에스닉 클린징 하면은 우리가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다 총으로 쏴 죽이거나 그런 것만 에스닉 클린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인종 청소라고. 인종 청소라는 거. 근데 인종 청소라는 게 사람을 죽여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완전히 뿌리채 뽑아 다른 쪽으로 쫓아내는 것도 인종청소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제법상으로는. 그렇죠. 근데 미국이 그걸 하겠다라는 거고 당시 그날도 그 주민들을 이주를 하겠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죠. 그러면 누가 사냐 여기에. 주민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리조트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주민들이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민들이 나가는 거는 for good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영원히 끝. 그러니까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가자라고 하는 휴양지로 만들기에 정말 좋은 부동산이 보이는 거지. 네. 거기 사는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보이는 건 아니죠. 거네요. 예, 그냥 개발 대상지로 보이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포장을 하냐면 어차피
그 건물의 70에서 80%가 무너졌고, 그다음에 뭐 수자원 이런 거 전부 다 없기 때문에 식수도 문제가 있고, 여기 사람이 살 수가 없다. 불발탄도 뭐 3만 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불발탄 같은 거. 거기를 재건하느니 그냥 밀고. 예, 그러니까 거기 사람 살 수도 없고, 그리고 개발하는 동안 사람들이 우리가 개발할 때 사람이 있으면 걸리적거리고, 그러니까 일단 다 내보내겠다는 거죠. 그런데 들어올 수는 없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마르크 루비오 그 미국 국무장관이 순방 중에 그 얘기 난민 순방 중에서 그 얘기 나오니까 그 다시 릴로케이트 다시 주민들이 돌아서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들을 그 주변 핵심 참모들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무장관이 이제 같이 막 수습해주고 뭐 네. 그때부터 다른 계획 네. 짜고. 그런데 다시 지난 일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돌아올 수 없다. 주민들 돌아오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들 돌아온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머릿속에 없는 거죠. 네, 없어요. 돌아오게 한다면 그건 큰 실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돌아옵니다. 아니 그러면 네. 220만에 가까운 그 사람들을 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그날도 얘기했잖아요. 요르단과 이집트가 받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집트랑 요르단은 받을 생각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no. 그렇죠. 아니 그럴 거였으면 예를 들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집트가 만약에 국경을 열어줄 거였으면 진작에 열어줬겠죠. 그럼요. 이미 안 받아요. 이집트나 요르단한테 계속 받으라고 트럼프 이전부터 얘기했었지만 안 받는다고 그랬고요. 안 받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 니네 원래 67년 전쟁 전까지는 니네 땅이었잖아. 그냥 니네들이 가져가거나 사람들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어차피 같은 아랍어를 쓰는데. 그런데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집트 사람이라는 관념이 없어요.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람의 관념이 있죠. 그리고 이집트는 왜 애들을 안 받느냐. 일단 이집트는 인구가요. 해마다 200만 명씩 늘어요. 아랍 쪽이 좀 그 출산율이 좀 높은데 이집트가 굉장히 높아요. 그 중에서도. 네. 그리고 국민들이 95%가 5% 정도 되는 나일강 주변에서만 살아요. 인구 밀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산하 제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200만이 또 들어와 말이 안 되잖아요. 못 받는다. 요르단은 야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냐. 요르단은 이미 요르단 인구 한 1150만 뭐 120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요르단 쪽 통계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200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이 봅니다. 적어도 요르단 인구의 반은 팔레스타인과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70%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 70%다. 네. 1970년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왕정의 당시 피에로가 왕정의 반란을 일으켰었어요. 그래서 요르단 왕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한번 난 적이 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왕정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왕정도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 오기 싫다는 애들을 받아서 왕정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과거처럼. 예. 그 몇 년도라고요? 1970년이요. 뭐 한 반세기밖에 안 된 거니까. 네, 반세기밖에 안 됐죠. 됐죠. 네, 지금 국왕의 아버지 때요. 그럼 감정적으로도 안 좋겠네요. 네, 불안하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두 나라가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영원히 아랍 역사 속에서 악당이 되죠.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못하게 만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하마스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최우선 과제인데 오히려 이쪽이 품어준다고 한들 고맙습니다라고 할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왜냐면 국가 자체를 못 세우니까. 그러면 영원히 이집트와 요르단은 역사 속에서 욕을 먹어요. 그거를 팔레스타인들과 또 분쟁이 계속될 수도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아랍 사람들이 야 이집트 요르단 너희 새끼들 니네들 때문에 팔레스타인 국가 못 세워줬어. 이 얘기 욕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말인즉슨 모든 아랍 국가에서 어느 아랍 국가도 팔레스타인들을 품어줄 수 없다는 게 되는 거예요. 전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나오죠.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국가가 서기 전까지는 우리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그냥 팔레스타인 국가를 니네 땅 넓으니까 사우디에 세워.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우디는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국가를 아무데나 세우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다 국가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국가로 가자는 건데 뭐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니 그러지 말고 니네 국가 세우고 싶으면 정말 니네 땅에 줘서 세우면 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아직 대놓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서로 가져가라. 네. 니네가 이렇게 도와줄 거면 니네가 데려가든가. 네, 니네 땅에서 거니까. 세우면 되잖아 나라. 이스라엘이 사우디에게.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근데 사우디는 어찌됐든 간에 그 같은 아랍권에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또 지원이라고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거를 목표로 하고 그 팔레스타인 국가는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자와 요르단강 서안 지역
거기에 국가를 세우는 게 이 얘기지. 이 사람들을 어디 다른 지역에다가 정착시켜서 거기에 나라를 세운다는 건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무슨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여튼 세상 제일 어려운 게 트럼프의 생각을 이제 내다보는 건데. 어렵죠. 그러면 이집트, 요르단, 뭐 사우디 다른 데가 다 반발을 하더라도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뭐 강제로 뭐 끌고 가서 다른 나라 침공해서 텐트를 쳐줄 수는 없잖아요. 내사장 총리하고 지난 화요일에 만났었을 때 그냥 이거 발표를 한 다음에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어지는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요르단하고 이집트가 안 받겠다는데. 네. 그랬더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들은 받을 거다. 아니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받을 거다 했었을 때 우리는 처음에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 딱 한 가지죠. 돈. 왜냐하면 미국이 해마다 요르단과 이스라엘에 원조를 합니다. 15억 달러 정도씩 원조를 해요. 저 정도는 아니에요. 특히 요르단 경제에서는 요르단 정부 지출이 한 10% 정도는 돼요. 이집트는 더 큰 나라이기 때문에 한 3% 정도 되고요. 2-3% 정부 1년 지출해요. 그걸 원조를 한다고요? 예, 원조. 그러니까 이집트는 그 돈이 굉장히 매력적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르단 같은 경우는 거의 10%니까 그 정도는 아니죠.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뭐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집트는 그래도 가스도 있고 석유도 좀 요즘 나오는데 요르단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당근과 측직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쓸 수 있는 카드는 그게 가장 큰 카드예요. 원조 카드. 예, 그 외에 이제 다른 압박이죠. 다른 압박들도 할 수 있고. 근데 아무튼 요르단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노했습니다. 아니 뭐 그린란드랑 비슷한 건데 네. 뭐 덴마크령 있는 거 뭐 우리가 가져오겠다, 우리가 관리하겠다, 뭐 때로는 뭐 무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사우디에서 한 고위 관리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렇게 그 이주하게 만들고 싶으면 트럼프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린란드와 알래스카로 옮겨라. 그렇죠. 그 얘기 나왔죠. 예. 그러니까 그게 팔레스타인인들을 그린란드로 옮겨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러면은 그 중동 쪽 뭐 분쟁도 많고 맨날 뭐 무슨 가삼 로켓 날라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얘기들 가끔씩 이제 아랍 쪽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면 아니 이 아랍 유대인 국가를 미국에다가 만들어라. 미국에 땅 하나 주고 거기다 다 옮기는 게 되지 않느냐. 주 하나 만들라고. 예, 유대인들도 그거 싫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네 뿌리가 이스라엘 여기 지금 있으니까. 그렇죠? 팔레스타인도 똑같아요. 그게 약간 종교적이고 역사적인 건데 그럼요. 정신인데. 예, 팔레스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니들이 무슨 거기가 관계가 있냐 그러지만 그 사람도 오래 살아왔잖아요 거기서. 그러면은 약간 뭐 비유가 좀 부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캘리포니아 지역을 땅으로 준다 한들 그들은 원치 않을 것이다. 원치 않죠. 물론 100%가 다 원치 않지는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는 나는 그냥 지긋지긋하다. 그냥 여기서 좀 나 받아주는 나라에 가고 살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겠죠. 팔레스타인 사람들. 팔레스타인 중에서. 근데 그게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린란드로 옮겨라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제 대항에서 나온 이야기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팔레스타인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신 말은 말도 안 된다. 정신 나간 소리다 이런 얘기고. 소리다. 예.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어찌 됐든 간에 그 정신적 뿌리가 있는 지금 아무리 그 땅이 좀 척박하다 하더라도 거기서 살기를 그럼 원하는 거죠.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자 이제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이거라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야 우리가 여기 개발을 해서 사람이 좀 살만하게 우리가 휴양지로 만들 텐데 니들 여기 있으면 지금 우리가 공사하는데 힘드니까 잠깐 나가 있어. 그리고 공사 끝나면 들어와. 니네들 살아. 그렇다면은 그래도 트럼프 의견 오케이. 그러면 잠깐 나가 있어서 건설이 끝나면 들어오는 거 괜찮다고 할 수 있겠죠. 약간 재건축 재개발할 때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 다시 오는 것처럼.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예, 아니라고 그러고 설령 그랬다 한들 미국이 정말 그래 너 들어오게 약속할게 했을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한 번 속기 두 번 안 속거든요. 이미 이스라엘한테 한 번 속았잖아요. 네네. 이스라엘은 48년 전쟁 때 고향을 떠나서 피난 간 사람들을 아직까지도 자기 고향에 못 들어오게 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라고 그게 들어오게 해줄까? 아니라고 믿는 거죠. 그렇게 한 번 나가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한 번 나가면.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지금 그 땅, 네. 그래도 가자 지구만큼이라도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할 테고요. 네. 그 사이에서 또 뭐 분쟁이 커질 수도 있겠네요. 커질 수 있죠. 일단 하마스는 현재 많이 흔들렸지만 존재는 또 하잖아요. 아직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오는 얘기가 원래 인질을 풀어주게 돼 있거든요. 협상을 통해서. 그런데 어저께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나 못 참겠다. 인질을 너무 찔끔찔끔 풀어준다. 그 15일까지 지금 니네들이 잡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인질을 다 풀지 않으면 그냥 휴전협정 100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일단 하마스가 인질 석방 무기한 연기하겠다 밝혔어요. 예.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15일까지 안 풀면 그냥 협상 없어. 휴전 협상 무효.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하마스 입장에서는 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어떤 귀환을 늦추고 있다. 거기다 대고 총을 쐈다. 주기로 한 구호품을 안 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마스도 그럼 우리도 인질섭 안 해. 이렇게 된 건데 그럼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니네 다시 15일부터 전쟁해. 그렇죠. 이렇게 예, 예. 아니, 지금은 하마스가 미국이 전원식으로 나오면은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하마스 입장에서는 인질을 다 내주면 자기네 쓸 카드가 없잖아요. 예, 인질 다 내준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른 자기 인질을 풀어주거나 자기네 쪽 그 가문 죄수들을 풀어주거나 그런 걸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마스의 딜레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 좀 못 참겠다. 내가 인내심이 없어서 15일까지 다 풀어라. 그러니까 이제 15일이 또 기점이 되겠죠. 아니면 그나마 남아있는 가자지구 멀쩡한 곳이라도 더 공습하겠다.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죠. 이스라엘로서는 뭐 불감청 고소원이죠.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신문지상이나 이렇게 네. 언론을 통해서 보는 거는 이제 거의 폐허가 된 땅이잖아요. 가자지구는. 네. 하마스가 뭐 어디 있어요? 군사력이 있기는 있나요? 아니 아직은 있어요. 예, 아직 뭐 20% 정도는 그 건물이 살아 있으니까. 예, 지하 시설도 아직까지 살아 있고요. 그러면 그 어렵게 맺은 휴전도 거의 뭐 풍전등화 상황인 거고.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휴전이 또 마냥 좋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 원체 강경파랑 같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를 네타냐후를 살려주기 위한 장치이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정치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이 내각제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국회의원을 뽑을 때 개개인의 투표를 한 게 아니고 당에다 투표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당에 투표를 해서 당이 그 표에 따라서 의석수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총 120석 중에서 61석이 돼야지 네. 과반이 되고 그 총리를. 집권당이 되잖아요. 네. 근데 총리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대 그 정치 구성상 60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리쿠드당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속한 리쿠드당이 34석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연정으로 해서 자기와 색깔 비슷한 사람들, 그 다음에 색깔은 다르지만 자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정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전쟁 중에는 68석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죠. 그런데 이번에 휴전 협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 극우파들이 들어왔거든요. 극우파들은 휴전 협정하면 전쟁 계속 안 해? 그럼 우리 나간다 하고 6석이 나가버렸어요. 62석 남았어요. 그런데 62석도요. 뭐라 그러냐면 2차 휴전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다 빠지면 우리 빠지겠다. 그럼 연정이 무너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연정을 안 무너지게 하려고 야 우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르단강 서안도 공격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선물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있어봐도 되겠구나 하고 지금 있는 거거든요. 역시 네타냐후야. 이렇게 네. 하려고.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은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이 가게 하려고 하는 머리수 싸움일 수도 있는데 작게 보면은 근데 크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 개발을 해서 이거를 뭐 평화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자신의 구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정치적인 거랑 경제적인 거랑 다 염두에 두고 하는 일일 네. 수도 있겠네요. 트럼프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이제 주민들은 안 나가겠다고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받으라고 하는 날은 안 받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강제로 쫓아낼 것이냐? 뭐 군인들이 뭐 4인 1조가 돼서 들어서 옮길 것이냐? 별난 얘기가 다 나오죠. 220만 명을. 그럼 그 민간인들이 다 들어눕고 있으면 뭐 거기다가 뭐 그럼 다 들고 가거나 강제로라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군은 정부는 강제 이주 작전을 좀 착수했어요. 뭐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될 것도 없죠. 그러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될 건 없죠. 보통 국제사회가 막아줘야 되죠. 네네. 근데 국제사회가 미국만큼 힘이 없으니까 미국이 딱 뻗대서 이스라엘 하는 대로 이렇게 딱 스크럼 짜주고 내버려둬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국제사회가 덤벼들지 못할 거 아니에요. 유엔 결의하고 말로는 하겠죠. 아무 소용없죠. 아무 소용 유엔 결의라는 거. 감으로 사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가 성장을 하니까 오른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량을 해서 말씀드리는